자, 이번 주 대담한 K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청년 예술가들이 부산에서 꿈을 키우기 위한 과제 짚어봅니다. 영도가 고향인 부산 토박이 오성은 소설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없다. 작년 11월이었죠. 그때 이제 출간된 장편 소설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짧게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본격 부산 문학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부산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영도 깡깡이 마을에서 시작해서 태평양 일대와 스페인령 라스팔마스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해양 풍경이 녹아 있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라스팔마스에서 외항선 선원 생활을 하셨어요. 실제로요? 네, 심지어는 그곳에서 제 이름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셨거든요. 네. 말하자면 대양을 가로지르는 이 지구 반대편의 거리와 시간의 그 공백을 제 나름의 상상력으로 메꿔본 그런 해양 노마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 장편 소설인데 네. 분명히 그러나 이제 소설가님의 이 실제 경험이 뭐 모티브까지 아니더라도 이게 네. 경험이 됐던 것들이군요. 네, 경험이 녹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부산을 이끌 월드클래스 청년에도 이제 선정이 되셨고 이게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라는 것이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선정됐다 보시는지요? 저로서도 좀 놀라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월드클래스라고 하면은 해외에서의 활동이나 실적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학은 아무래도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번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벽이 높습니다. 예. 그러나 K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점에 한국 문학 역시 웅크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네네. 심사위원과 시민분들에게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좀 변해가는 문학 시장에 부산의 문학 청년이 버티고 있다. 그런 사실이 좀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소설가님처럼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이게 현실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네. 소설가들에게 어떤 그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물론입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이제 이겨내셨는지요? 저는 2011년에 부산 KBS에서 바다 에세이 포구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한 그러셨군요. 네, 이력이 예. 있습니다. 그때의 기록은 바다 소년의 포구 이야기라는 책으로 묶어냈고요. 또 한 시절 해외에서 방랑한 그런 경험은 또 여행의 재료들이라는 책으로 펼쳐냈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 음악 에세이, 사랑 앞에 두 번 깨어나는 네. 사진 에세이, 속도를 가진 것들은 슬프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을 지속해왔고 또 소설가가 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작품 활동을 해나가면서 제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글쓰기가 힘들어질 때마다 저는 제 삶을 소재로 결국 저를 좀 보채가면서 끊임없이 창작 동력을 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뭔가 움직이는 힘이 계속 버텨줘야 네, 이렇게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창작 활동을 할 때 있어서 부산에 이 매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매력이 무엇인지 좀 짧게 듣고 싶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그 지원들이 어떤 부분이 좀 아쉽고 더 필요한지도 한번 듣고 싶네요. 아무래도 부산하면 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천의 자연과 그리고 도심 문화가 함께 정말 어우러진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예술가들의 지원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간절한 지점이 발표, 출간, 공연, 전시 등의 기회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해마다 사업이 이렇게 새롭게 개편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게 좀 아쉽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스스로 좀 정책을 알고 지원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정책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스스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업이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쭉 이어지지 못하고요. 아무래도 한 해 한 해 새롭게 그 지원자들을 뽑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어지기가 좀 힘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청년 예술가들 역시도 이 뭐 네트워크도 있고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할 텐데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저는 소설가다 보니까 소설에서도 이 장소성이라는 개념이 꽤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예. 결국 내가 예술을 생산하고 또 향유하는 그 장소에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주변이 허투루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네네. 지역이 곧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부산의 구석구석을 좀 활용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또 아울러 예술이 자칫 이 교류나 왕래가 없다 보면 자기 장르 안에 갇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좀 장르 안에 깨달았는데, 갇힌다. 네네, 깨달았는데요. 이를테면 문학과 음악과 네. 시각 예술, 무용 등이 좀 다양한 예술들이 협력해서 융합을 한다면은 새로운 좀 융합의 시대니만큼 네네. 다양한 예술이나 실험적 그런 정신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힘을 위해서라도 다른 예술들을 좀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그 고집과 어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도 네. 물론 좋은 거지만 네. 그러나 좀 더 시각을 넓혀서 바라봐라. 맞습니다. 라는 거지. 그리고 그 장소성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물리적인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물리적인 장소에 어떤 혼이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주변이 그냥 허투루 보이지 않고 예. 마음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동아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학생들 많이 프로젝트도 하고 대화도 많이 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면 서울로 가야 되고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라는 압박감도 있고 네. 실제로 그런 이탈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걸 막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 큰 얘기이긴 한데 예, 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이 대학이나 예술기관 등에서 섭렵한 그런 학문이나 기술을 곧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살아간다는 일 자체가 좀 간단치만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청년분들도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분들 그리고 청년 예술가분들 저 역시도 부산을 떠나려고 아등바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네. 소소한 그런 성과도 내게 되었거든요. 저와 함께 좀 버텨주신다면은 조금 덜 외롭고 그럴 것 예.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올 한해 왕성한 활동 계속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소설가 또 교단에 또 서 계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성은 소설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